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노복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강의는 여주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여주의 민속놀이인 흔암리 쌍연거 줄달리기입니다. 이 줄달리기는 현재에도 여주의 어떤 축제에서 연행되고 있는데요. 이 축제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곁에 와 있는지, 또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방법으로 연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줄달리기에 내재한 어떠한 그 의미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줄달리기는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집단 민속놀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도 여주 집단 민속놀이의 지역적 향유 양상과 의미로 잡아봤습니다. 부제로는 흔암리 쌍연거 줄달기를 중심으로입니다. 목차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1장에서 5장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은 여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두 번째는 생성 배경, 세 번째는 연행 과정과 놀이의 내용, 네 번째는 현대적 수용과 향유 양상, 다섯 번째는 내재된 의미와 가치, 이렇게 5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장 보시겠습니다. 1장은 여주의 자연과 인문환경입니다. 여주는 위치적으로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에는 가장 큰 여주의 어떤 자연환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강이 여주시의 그 관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강이라고 하면 여주 사람들은 남한강을 이르러서 여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주 지역에 흐르는 남한강, 요 구간을 여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강이 이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큰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수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장 농경이 아주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벼농사를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물이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죠. 큰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농경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원로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은 옛날에는 여주 사람들은 여주의 거지들도 쌀밥을 먹고 살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먹을 것이 아주 풍족해서 인심도 좋았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주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주의 특징으로는 강이 크게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나루터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에 수여선 철도가 생겼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 나루터가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모든 어떤 물자나 뭐 이런 것들이 이 물길을 통해서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루터가 유통과 어떤 신문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아주 활발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주는 이렇게 여러 문화들이 활발하게 발달한 그런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주의 지도인데요. 이것처럼 그 여주는 동쪽으로는 이렇게 원주시와 충주시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이천시와 광주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안성시와 음성군, 북쪽으로는 양평군이 접경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그 흔암리 쌍연거 줄달리기는, 흔암리라는 지역은 바로 요 여주 시내의 밑에 점덕면 있죠. 점덕면 요 위에 요만큼 요 지역에 흔암리의 포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 이 지도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여주에 여강이 요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서 여주시에 인접한 점동면에 요 부분에 흔암리 나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지역에서 흔암리 쌍용고 줄달리기가 생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주의 그 흔암리 쌍용고 줄달리기의 어떤 배경 지역인 흔암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암리는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이렇게 남한강변에 있는 큰 포구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의 큰 포구냐면은 200 내지 300석을 실을 수 있는 규모의 배가 한 7, 80척 정도가 정박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큰 포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구를 통해서 안성평야의 어떤 농산물, 또 인근 지역의 곡물 이런 것들을 서울로 운송하는 역할을 이 지역에서 담당했고요. 그리고 서해안의 소금이나 새우 같은 해산물도 중부 내륙으로 반입할 때 여기를 사용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강원도의 강물이나 임산물 이런 것도 서울로 운송할 때 이 지역을 반드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흔암리는 상인과 선부들, 뱃사람들, 또 외지인들, 이런 외지인들의 그 왕래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암리의 두 번째로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은 포구인데 굉장히 물길이 험한 포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물길이 굉장히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러면 물길이 거세지고 또 얼음이 얼고 그러면은 배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뱃사람들이 배를 정박해 놓고 이 지역에 오랫동안 기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내내 이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머물러야 되는데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의 주민들과 같이 이제 놀이를 많이 이런저런 놀이를 즐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제 세터나 철이, 삼교리, 구람리, 강천리 같은 마을이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과 이제 놀이를 즐겼는데 그 놀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그 쌍용거 줄달리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줄달리기는 이제 뱃사람들과 같이 즐기는 놀이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자나깨나 물길이 이제 안정화되고 이제 얼음도 빨리 녹아서 뭔가 사고 없이 잘 운행되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쌍용거 줄달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뱃사람이나 뱃길의 무사안녕을 비는 용왕국 같은 것도 지내면서 이 겨울을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흔암리는 고대의 선사 유적지로도 유명합니다.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서울대 박물관 팀에 의해서 발굴 조사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무문 토기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가 발굴되면서 한강유역의 중요 선사 유적지로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마제석검 12종이 또 출토되었는데 이 마제석검은 일반 돌도끼 같은 그런 정도의 석검이 아니고 전문 장인의 손길이 묻어있는 그러한 석검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문 장인들이 이러한 석검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지역에 전문 장인들이 집단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이렇게 전문 장인들이 또 정주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떠한 그 족장 중심의 계급이 존재하는 조직화된 사회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흔암리는 뭔가 조직화되고 전문 장인들이 살았던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이 서울대 박물관의 그 조사팀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쌍용거 줄달리기와 좀 접점이 있는 건데, 타나미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타나미라는 것은 이제 불에 그을린 공류라는 의미인데요. 그 공류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류를 통해서 쌀이 생산되는 연대가 그 7세기 이전으로 앞당겨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7세기 이전으로 이제 밀양 생산 연대가 앞당겨지면서 일본보다 이 앞섰다는 그 사실에 학자들은 굉장히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최초의 도작 농경지인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이 흔합리가. 이처럼 흔합리는 청동기의 선사 유적지로도 또 최초의 도작 농경지로도 확인이 된 셈입니다. 3장에 이어서 이제 이 쌍용거 줄달리기의 연행 과정과 놀이 내용 보시겠습니다. 먼저 개요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쌍용거 줄달리기는 정월 대보름에 점동면 흔합리 강변에서 이 흔합리 주변의 인근 마을 12개 주민들이 선부들과 모여서 했던 그러한 정월 대보름의 세시 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다리기는 사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헌에도 나와 있는 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는 동국세식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세기 한 중반에 제작된 건데, 이 동국세식이는 우리나라의 12달의 풍속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줄다리기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지역에서도 이 시기쯤에 19세기 한 중반 아니면 빠르면 초반 이때부터 줄달리기가 성행했을 걸로 짐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부터 계속해서 줄달리기가 이어져 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에 이제 단절이 된 것이죠. 1930년에 이제 단절된 것은 아마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단절이 됐다가 1984년에 이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도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줄달리기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점을 통해서 풍년의 유무를 점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니까 마을의 화합이나 또 뱃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니까 뱃길의 무사안녕 이런 것을 목적으로 놀이를 즐겼습니다. 두 번째는 흔합리 쌍용거 줄달리기. 용어가 굉장히 좀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쌍용 거줄 달리기, 앞에 흔합리라고 있는데, 흔합리는 이제 그 지역명이고요. 점동면 흔합리의 그 흔합리고, 쌍용 거줄 달리기의 쌍용은 암수의 쌍의 용을 얘기하는 거고, 거줄은 그야말로 큰 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줄이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큰 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직경이 한 15cm 정도. 그래서 이제 직경을 아예 처음부터 15cm를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지푸라기를 가지고 계속 꼬면서 15cm까지 이제 굵기를 늘리는 건데요. 처음에 한 5cm 정도의 그 새끼를 꼬는 것입니다. 그 5cm와 또 5cm를 합쳐서 또 새끼를 같이 또 꼬죠. 그러면 이제 10cm 정도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또 5cm 되는 그 새끼를 또 합쳐서 또 꼽니다. 그래서 한 15cm 정도의 굵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두께의 큰 줄과 또 이제 길이는 한 70에서 100m 정도의 아주 긴 줄이죠. 그거를 이제 암수로 해서 2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고 두꺼운 그런 거줄이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줄을 가지고 쌍용거 줄다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왜 줄다리기에 용이라는 걸 붙였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 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줄을 용이라고 했는데, 용은 이제 농경사에서는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설정해서 어떤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빌고자 했던 거죠. 농경사에서는 농사를 질 때 가장 필요로 했던 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물이 많아야지 농사를 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신께 물을 많이 주십사 하고 비는 의미도 이 줄다리기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줄다리기를 하려면 이제 줄이 있어야 되니까 줄을 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줄을 제작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줄을 제작하려면은 이제 줄달리기가 앞서서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1개월 전부터 이제 볏짚을 수거합니다. 볏짚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벼에서 어떠한 벼를 탈곡하고 남은 그 지푸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볏짚을 이제 가가오 다니면서 수거하고 자진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볏짚을 수거해서 줄을 제작하게 됩니다. 아까처럼 이제 얇은 새끼를 꼬아서 계속 합치면서 이제 굵은 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줄을 제작하는 데에는 남자만 참여를 했습니다. 여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줄도 당연히 암줄, 수줄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제작을 하느냐? 정월 열 나은 날, 그러니까 보름날 전날까지는 이제 이걸 완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줄다리기는 보름날 하지만 그 전날 열 나은 날에 선앙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앙제를 지내기 전에 이 줄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나은 날 줄을 완전히 다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줄을 완성하고 나면 이제 제의식을 보겠습니다. 이제 줄다리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제를 드리는데, 이때도 과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선앙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동 우물 고사꽃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고사, 그 다음에 집고사, 이런 순으로 고사를 드렸습니다. 역시 이 제의식은 이제 줄달리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정월 열 나은 날에 제의식을 모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의식 중에 맨 처음에는 이제 선앙제를 드리게 되는데, 선앙제는 이제 마을의 가장 어르신인 어떠한 그 제주와 유사 이런 분들과 마을의 풍물패, 무동 이런 분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마을 앞산인 부소산에 올라가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서 거기 가서 이제 제물을 차려놓고 축문도 읽으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마을에 좀 악기를 물려주세요 하는 의미로 마을의 안녕을 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앙제를 지내고는 이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우물고사를 지냅니다. 우물고사는 이제 개인 우물을 지내는 건 아니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우물에 가서 우물고사를 지냅니다. 역시 우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생명과도 관계되어 있으니까 용왕님께 좋은 물을, 깨끗한 물을 점지해 주세요. 우리 마을 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전염병 같은 것도 방지해 주세요. 이런 의미. 그런 의미로 마을 대동 우물 고사꽃을 지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강고사를 지냅니다. 역시 이제 강마을이다 보니까 강에 가서도 고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뱃사람들도 함께 하는 놀이기 때문에 이제 뱃길의 어떤 안정과 뱃사람들의 무사고 이런 것을 이제 빌고, 또 마을 사람도 같이 하니까 마을의 이제 화합과 번영 이런 것들을 기원하면서 강고사를 지냅니다. 그다음에 강고사를 이제 지내면 이제 다시 마을로 올라옵니다. 마을에 와서는 집고사를 지내는데, 이때는
마을의 가가호를 다 방문하면서 집고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집고사도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집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맨 처음에 이제 문굿을 지냅니다. 문굿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이제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 집에서 고사를 지내러 왔습니다. 행운을 빌어드리러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주인 문 열어주세요. 이러면서 문굿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제 반겨하며 문을 활짝 열어주죠. 그래서 이제 대청으로 들어가서 대청굿을 하고, 또 부엌으로 가서 부엌굿, 조방굿을 하고, 터주굿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당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이제 판굿 형식인 그 마당놀이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제의식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정월 보름날이죠. 이제 보름날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줄다리기 과정을 먼저 보면 맨 처음에 길놀이, 그 다음에 마을 농악대에 입장하고 용돌림하고 암수가 결합한 암수 앞에서 이제 영을 즐기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액송의식을 하고 뒤풀이, 팥굿을 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길놀이입니다. 길놀이는 이제 정월 대보름날 미리 만들어 놓은 그 거주를 메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동네에 그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퍼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줄다리기가 시작되니까 다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고 같이 이제 마을을 돌면서 굉장히 신나게 재미나게 이렇게 무거운 줄을 어깨에 메고 이제 돌고, 그 다음에 그 줄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줄다리기가 거행되는 그런 장소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장소에는 흔함이 한 개의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인근에 그 12개의 마을이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개의 마을 농악대가 다 거주를 메고 이 자리에 이제 입장하게 됩니다. 농악대가 이제 입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농악대가 이제 각 마을을 이제 상징하는 마을기, 뭐 농기, 용기, 영기 이런 것을 앞세우고 이제 이 경연장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연장은 정말 환호와 응원 뭐 이런 소리로 그냥 범벅이 되면서 완전히 축제장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깃발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그냥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막 흔들면서 들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깃발이 입장과 동시에 이 공간이 아예 축제장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 마을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구람리, 처리, 강천리, 멱공리, 현수리, 부구리, 도리 이런 여러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여하고 나면은 바로 또 줄다리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줄다리기를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예선전, 뭐 어떠한 놀이를 이제 줄을 가지고 한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용돌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암령과 순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령은 계속 순령을 피하려고 계속 움직이고, 순령은 이제 암줄을 따라가면서 이제 암줄에다 이렇게 결합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고정을 해서 줄다리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령은 계속 이제 쫓기고 순령은 계속 쫓아가면서 암령을 쫓아가면서 이제 이 용돌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암령과 순령 위에는 편장이라는 거의 지휘자격인 편장이 올라서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형도 만들고 나선형도 만들면서 서로 쫓고 쫓기면서
아주 재미난 그런 실랑이를 한참 동안 벌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순용이 암용을 이제 줄에 결합하면서 이 용돌림을 마치게 되는데, 이제 결합이 되면은 비녀목이라는 아주 큰 그 어떤 나무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끼워서 줄달기를 할 수 있게 이제 두 암수를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장면은 이제 사진인데요. 용돌림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용돌림을 할 때는 이렇게 용바지꾼 줄바지꾼이라고 하죠. 이렇게 줄을 다 어깨에 메고 이제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용바지꾼들이 이제 용을 어깨에 메고 암용과 순용이 이제 용돌림을 하고 있는 그 광경을 이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이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용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현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그 용의 위용도 아주 멋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줄달리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시사하는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용신을 많이 섬기는 그러한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암수에 결합을 해서 비녀목으로 이제 고정을 시킨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비녀목입니다. 요게 이렇게 비녀목이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암줄과 숫줄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녀목으로 이렇게 딱 고정을 해놔야지 이때부터서 이제 양쪽 팀이 나눠져서 줄달리기 경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줄달리기 과정 보시겠습니다. 줄달리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암수가 결합되어 있으면 또 바로 또 줄달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암수가 결합됐다는 걸 또 축하하는 그런 여흥을 또 한참 동안 갖습니다. 이제 요때는 어떠한 또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어떤 경쟁적인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모두가 지역민이 함께 어울려서 이제 준비해온 술과 음식을 이제 마련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줄 앞에서 아주 흥겹게 놉니다.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마을에서 다 농악패들이 이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판굿을 합니다. 판굿, 일종의 컨테스트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굿을 벌이기도 하고, 또 무동들이 또 많이 참여해서 무동춤을 보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각종 어떤 장기자랑을 여기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회가 난무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바탕 아주 춤판, 공연판이 벌어지는 자리가 바로 요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참을 먹고 마시면서 구경을 하면서 즐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편장이 이제 있어서 편장의 지시에 따라서 영차 뭐 이렇게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악대가 이제 우리 편 이겨라 내 편 이겨라 하면서 이제 흥겨운 장단, 뭐 고성도 오가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강변 자체가 완전히 떠들썩한 축제장을 더부럽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되면서 줄달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줄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어떠한 여자 쪽, 남자 쪽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줄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 쪽은 이제 여자 쪽과 어린이 이렇게 같이 하고, 청년들 이렇게 같이 하고, 이제 남자 쪽 이렇게 하고 나눠서 하는데, 대부분 한 3판을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판은 암용 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용이 이기면 여러 가지 이제 좋다고 막 흔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리를 또 바꿉니다. 자리를 바꿔서 또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그 다음에는 남자 쪽이 이기게 됩니다. 약간의 좀 어느 정도 정해진 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 쪽이 이기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이제 자리를 또 한번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암용 여자 쪽이 이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꼭 암룡이 이겨야지 올 한 해에 풍년이 온다는 그런 속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암룡이라는 건 이제 여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성의 어떤 다산과 풍요와 생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룡 쪽이 이겨야지 올해도 농사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흔암리 쌍용고 줄달리기는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암룡이 이기는 것으로 경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요 사진은 1984년 당시에 이제 줄다리기를 이제 복원했는데 그때 복원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변에 흔암리 포구 강변에서 이렇게 줄달리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줄달리기의 과정 중에서 마지막으로 액송의식 보겠습니다. 줄달리기를 하는 것만큼이나 이 과정 중에서 액송의식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송의식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많이 다릅니다. 액송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줄을 다 줄달리 하고 나서 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건데요. 흔암리의 이 쌍용고 줄달리기는 이제 줄을 강가의 그 공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을 끝나면은 줄달리기가 끝나면은 줄을 메고 그 옆에 있는 강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돼서 얼음 위에다 이제 놓는데 그 시기에는 정월이고 그러니까 얼음이 많이 얼었다고 해요. 그래서 얼음이 얼었으니까 얼음 위에다 그냥 줄을 놓고 이제 액송의식을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냐면 마을에 이제 어른인 촌장이 이제 소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가 고사 소리를 아주 멋들어지게 합니다. 우리 마을 액을 막아주세요. 뭐 화합해서 우리 마을 잘 되게 해주세요. 각자 각 가정에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원들을 빕니다. 그래서 고사 소리도 멋들어지게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은 이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써서 소원지를 이제 그 용에 그 줄에 꽂게 됩니다. 꽂고 이제 각자 또 개인이나 가족들의 건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소원을 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쌍용의 소원지를 이제 꽂고 있는 그 쌍용을 이제 남한강에 띄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액송의식을 마치는데 이때는 이제 얼음이 얼어 있으니까 그 용 줄다리기의 줄이 바로 떠내려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봄이나 아니면 늦으면은 홍수 때까지도 그 줄이 거기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음이 녹거나 아니면 이제 그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물살에 의해서 이제 떠내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용에다가 소원지를 꽂고 소원을 비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렇게 용이 물에 떠내려 가면서 여러 가지 마을이나 가정에 있는 애군을 다 용이 떠내려가면서 같이 띄어 보낸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84년도에 액송의식을 치렀던 거를 이제 사진을 찍은데 화질은 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줄을 들여 놓고 그 위에 이렇게 하얀 그 소원지를 꽂아 놓고 거기 앞에서 계속 이렇게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남한강 여강 위에다가 용줄을 올려놓고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못하죠, 이제. 그래서 요즘 얘기는 또 이따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 지역은 이렇게 여주 지역, 흔암리 지역은 이렇게 이제 줄을 처리하는 방법이 강물에 띄어 보내면서 이제 액송의식을 치르는데 지역마다 이 액송의식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줄달리기는 어떤 자연 환경과 풍습 또 지역민의 이제 속신에 따라서 줄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했는데
역시 인제 우리 흔암리는 인제 농경이 발달한 지역이니까 그 줄도 볏짚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무슨 영월 같은 그런 산속에서 많이 하는 그런 줄달리기는 그런 지역에는 인제 농사리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칡넝쿨을 가지고도 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줄의 그 어떠한 재료도 달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액송의식을 보면은 경남의 창녕 줄달리기가 좀 특징적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지역은 그 액송을 줄 처리하는 방법이 흔암리하고는 완전 사뭇 다릅니다. 놀이를 마치면 사람들이 인제 미리 인제 어떤 낫이나 칼 뭐 이런 거를 가져와 가지고 서로 그 줄을 막 잘라갑니다. 왜 잘라가냐면은 지붕에 그 줄을 가지고 인제 각자의 집에 가서 지붕에 이렇게 올려두면은 집안에 인제 우환을 없애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자들이 인제 그 잘 나간 줄을 가지고 다려서 먹으면은 남자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했고 또 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잘 나간 줄을 논밭에다가 넣으면은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줄이 굉장한 이렇게 신성시되고 아주 중히 여기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창녕 같은 데는 이렇게 줄을 서로가 인제 각자 잘라가면서 줄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호남 지방은 또 달랐습니다. 호남 지방에 대표적으로 고창이나 부안, 김제 같은 데서는 당산에 인제 옷을 입히거나 잎석에 줄을 감아서 보관하면서 인제 줄을 인제 처리하는 액송 방식으로 다른 지역과 다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런 식으로. 그래서 당산나무에다가 옷을 입힌다 해 가지고 당산 옷입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 달리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줄을 창녕처럼 막 끊어 가거나 여주처럼 뭐 강물에 띄어 보내거나 이러지 않고 보관을 한 거죠. 그래 가지고 당산나무에 이렇게 돌돌 말아 놓습니다, 1년 내내. 그래서 이렇게 줄을 보관합니다. 이 사진은 인제 부안 내소사 할머니 당산에서 하는 그 당산 옷 입히기를 이렇게 자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김제시에 사는 입석 줄달리기인데도 이렇게 앞에 인제 새끼 그 줄로 뭘 감아 놨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돌이 있습니다. 아주 신성시하는 돌이겠죠, 그 지역에서. 그 돌에다가 그 줄달리기 할 때 쓰는 그 줄을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제 입석 줄매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줄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인제 이렇게 줄을 처리하고 나면 인제 거의 끝난 건데 그냥 끝나고 거기에서 각자 집으로 흩어지기에는 또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인제 각 마을의 회관에 가서 또 뒤풀이굿, 파굿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액송의식을 마치고 각 마을 회관에 가서 남은 인제 술과 음식을 또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밤새워서 즐기다가 인제 돌아가곤 하죠. 그럼으로써 인제 줄달리기가 인제 완전히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줄달리기의 연행 과정과 놀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줄달리기가 인제 과거에는 이렇게 원형적으로 줄달리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 줄달리기가 그러면 원형 그대로를 복원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줄달리기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벼농사 문화권인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는 다 이 줄달리기가 아주 유명한 놀이로 정착돼서
이 지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그 벼농사 문화권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렇게 4개 나라가 같이 2015년도에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이 줄달리기를 등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문화재로 줄다리기를 지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경남 창녕의 영산 줄달리기와 충남 당진시의 기지시 줄달리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흔남리의 쌍용거 줄달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쌍용거 줄달리기는 이제 앞서서 전통적인 방법을 이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걸 살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즘 현대에는 오늘날에는 어떤 식으로 줄달리기가 시민들과 함께 향유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일제 강점기에 이제 1930년대에 아까 이제 한 19세기 중반쯤에 동국세식의 줄달리기가 그 문헌에 설명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제 한 30년대 초까지는 아마 줄달리기가 성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1920년대 중반 후반 때면은 동아일보 이런 그 신문에 전국적으로 줄달리기를 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사를 신문을 통해서 이 시기에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년대가 지나면은 이 줄달리기를 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 시기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3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제가 우리 민족이 이제 집단으로 단체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집단 놀이인 이 줄달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 후에도 바로 줄달리기가 시행되고 이런 건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줄달리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흔남리의 이 쌍용거 줄달리기는 1984년에 복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절 한 50여 년 만에 복원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원은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복원된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복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종문화 큰잔치라는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축제는 역시 이제 이 세종문화 큰잔치라는 것은 이제 세종대왕의 업적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축제였는데, 아시다시피 역시 그 세종대왕의 영릉이 여주에 있잖아요. 근데 이 축제의 주최자가 여주가 아니었고 그동안에는 경기도에서 주최해서 이 세종문화 큰잔치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한 1984년 요 무렵이 되면 그 다른 또 축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대상을 두고 축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2번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세종문화 큰잔치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주의 그 유지들이 그러면 이 세종문화 큰잔치를 앞으로 여주의 어떤 지역 대표 향토문화 축제로 좀 발전시켜 보자 하고 중지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큰 어떠한 전국적인 축제를 주최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축제를 위한 그 어떤 주민들을 화합하고 모집할 수 있는, 모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을 이 여주에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기층 문화에서 좀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기층 문화에서 찾자는 합의하에 이제 각 마을을 돌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찾아 나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흔암리에 갔더니 옛날부터 이 지역에 아주 큰 줄달리기를 해왔어라는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로들의 제보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쌍용거 줄달리기를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문화 큰잔치를 여주에서 주최하게 됨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쌍용거 줄달리기를 복원한 거죠. 그래서 그 기층문화에서 찾고자 했던 민속놀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의 복원 대상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쌍용거 줄달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쌍용거 줄달리기는 세종문화 큰잔치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좀 전국적으로 좀 알리자. 우리 구장에도 이러한 근사한 줄달리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전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에 이제 출전할 것을 이제 준비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900, 그 다음에 85년, 86년도에는 이제 경기도 민속 예술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닥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어요. 이제 장려상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해인 1987년도에 그러니까 연거퍼서 세 번째로 이제 출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노하우도 쌓였고 이제 여러 가지 기회능도 쌓였고 그래서 아무튼 경기도 대표로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국 대회에 출전함과 동시에 가장 큰 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여주 사람들은 이 쌍용거 줄달리기가 여주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문화 놀이, 문화 유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어떤 문화의 대표적인 정체성을 이 쌍용거 줄달리기에서 찾고자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만은 이제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이니까 대대로 이거를 이제 전승하고 계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이제 주최하는 여러 이제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었는데 그 축제에 모든 축제에 이제 이 쌍용거 줄달리기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문화 큰잔치는 당연하고요. 여주의 유명한 그 도자기 축제, 또 이제 요즘은 오곡나루 축제로 이제 변경해서 열고 있지만 진상명품전이라는 축제, 현재 오곡나루 축제, 정월 대보름이면 이제 행하는 그 정월 대보름 축제 이런 데에서 다 이 쌍용거 줄달리기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제를 통해서 줄달리기가 전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흔암리 지역에서 흔암리 인근 주민들에 의해서 쌍용거 줄달리기가 전승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어떤 농촌의 농경의 그 삶, 농촌 공동체의 삶 자체가 완전히 와해됐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이제 지역 주민들도 고령화되고 그래서 줄달리기를 수행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주시로 가지고 나와서 이제 여주 시민 전체의 놀이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쌍용거 줄달리기는 현재는 흔암리 쌍용거 줄달리기라기보다는 이제 여주의 쌍용거 줄달리기라고 하는 게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쌍용거 줄달리기는 예전 과거에는 이제 큰 줄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12개 지역의 그 마을민들이 모여서 하는 아주 거대한 놀이였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다들 이제 바쁘고 종사하는 그런 일들도 다르고 옛날에는 다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라는 이제 끈끈한 그러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줄달리기를 언제나 뭐 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이제 조직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줄달리기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다만 이제 또 축제는 그나마 다른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아주 굵은 줄로 아주 오랫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런 제의식,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왕제를 지내고 무슨 강고사를 지내고 우물고사를 지내고 집고사를 하고 이런 거는 이제는 하지는 않고요. 그런 건 생략하고 이제 그 옛날에 했다던 그 어떠한 길놀이를 거리 퍼레이드 형식으로 이제 전형화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요즘에는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90년대까지는 했었다는 그 신문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룡과 순룡을 그 여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눠서 거리 퍼레이드를 한 거죠. 어깨에다 메고. 그래서 이제 거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번 축제가 시작됩니다. 시민들도 참여해 주세요. 뭐 이런 홍보 역할도 했을 것이고 아주 재미나게 이제 거리를 지나다가 같이 또 용바지꾼으로서 같이 참여하기도 하면서 거리 퍼레이드를 아주 신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리 퍼레이드가 이제 끝나면은 그 축제장인 그 신륵사 입구에 그 공터로 와서 이제 모여서 줄다리기를 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줄다리기를 시연하고 그 옆에는 이제 소원짓기를 또 조성해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소원지를 줄에 꽂아서 강물에 올려놓으면 이제 강의 얼음이 녹으면 저절로 이제 강물이 녹으면서 줄이 떠내려 가면서 액송의식이 제대로 됐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고 얼음도 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러한 강물에다가 줄을 띄어보낼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그 소원을 빌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소원짓기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각자의 소원을 꼽아서 이제 소원을 비는 형태로 이러한 그 어떤 액송 방식을 달리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짓길 뿐만이 아니라 이제 LED를 활용한 이제 풍등을 만들어서 그 안에 LED 등을 넣어서 거기에다 또 소원지를 이제 붙여서 하늘로 날려 보내면서 이제 소원을 비는 그러한 그 액송의식도 치렀고 또 이제 구슬하면서 어떤 무용수가 춤을 추고 악사들이 이제 음악을 하면 그 음악에 맞춰서 구슬하면서 또 액을 푸는 이러한 동이굿 이런 것도 행하면서 다양한 액송 방식을 현재 사회에서는 이렇게 그 축제에서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즘의 쌍용거 줄달리기는 옛날에 그 원형과는 약간 좀 다른 모습으로 현대인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강변에 바로 옆이 이제 여강 남한강변이거든요. 요 길이 신륵사로 들어가는 그 입구예요. 거기서 한 100m를 쭉 이렇게 새끼줄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새끼줄을 한 5줄 정도로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시민들이 이 축제 관광객들이겠죠. 축제를 이제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각자의 자기 소원을 써서 이렇게 소원지를 그 새끼줄에 이제 꼬아서 달아 놓으면서 그 남한강을 보면서 이제 소원을 비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소원짓길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축제장을 찾는 시민들한테 굉장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침 이 오곡나루 축제에서 이제 요즘에도 매년 하고 있는데 오곡나루 축제가 한 10월 초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수학력 수능 시험이 그 다음 달, 한 달쯤 후에 대부분 치르잖아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수능을 잘 보게 해주세요. 자녀분들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소원 짓기를 조성해서 액송 의식을 요즘에 전형화된 방법으로 이렇게 치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LED 등을 이렇게 만듭니다. 오방색을 이용해서 LED 등을 만드는 거죠. 풍등을 만드는 거죠. 그 안에 LED 칩을 넣고, 그리고 밑에 소원지를 달아서 이렇게 멋진 화려한 풍등을 만듭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소원을 빌고 액을 빌고 뭐 이런 행위들을 이 풍등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동이꽃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악사들이 음악을 하면 가운데 이제 오방색 줄을 들여놓고 거기서 무용수가 이제 춤을 춥니다. 동이꽃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주에 이제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주에서 생산된 그 도자기 옹기를 이 동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옹기에다가 남한강 물을 이제 앞에 흐르는 그 강물을 이제 떠놓고 정성스럽게 소원을 비는 그런 굿이 바로 이 동이굿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액송의식으로서 이 사진은 2018년도에 오곡나루 축제에서 연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액송 방법을 모색해서 액송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5장 쌍용거 줄달리기에 내재된 의미와 가치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줄달리기에 내재한 의미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모아서 보겠습니다. 이 줄달리기는 이제 이 줄은 용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은 이제 물을 다스리는 이제 용신을 설정해서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비는 그러한 의식이자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놀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겉으로 보면은 스포츠처럼 어떤 승패를 가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내면에는 풍년을 점치는 그런 놀이적인 주술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풍년과 흉년이 들지를 한번 점쳐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줄이 이겨야지 풍년이 든다는 속신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암줄이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풍년이 드는 것을 기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줄달리기는 이렇게 전풍적인 의미가 아주 제일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쌍용거 줄달리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집단 민속놀이니까 공동체, 그 농촌 공동체의 어떤 연대와 화합 이런 것을 위한 놀이 있고, 또 풍농과 백길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놀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개인적으로는 절대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같이 힘을 합쳐야 1년 내내 이제 농사를 질 수가 있고, 또 그 농사가 풍년이 들어야 한 해 동안 풍요롭게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또 뱃사람들은 백길을 무사하게 지나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쌍용거 줄달리기를 한다는 게 단순한 놀이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의 어떠한 기원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액송의 의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제 액송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물에다가 이제 용줄을 띄어 보내잖아요. 그래서 용줄을 띄어 보낸다는 것은 모든 아군을 강물에 이제 함께 띄어 보내면서 씻겨 내려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백길과 선부들의 이제 무사 안녕도 빌고, 또 어떠한 바라던 바를 모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원, 또 벽사진경적인 어떤 주술성이 강한 그러한 놀이가 이 쌍용거 줄달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주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인 흔암리 쌍용거 줄달리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